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단국대학교 치주과 보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철. 송영균입니다. 네. 저희들은 오늘 이제 이미디엇 임플란트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하고요. 덴티움 회사와 함께 콜라보를 이뤄가지고 다양한 소식들을 좀 선보일까 합니다. 자, 친구와 놀다가 이 친구가 머리로 들이받는 바람에 앞니에 이제 프랙처가 와가지고 내원을 했고요. 다행히 파필라의 로스가 별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러진 이후에 며칠 좀 경과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소프트티슈가 어느 정도 힐링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만 방사선 소견상 뭐 엔도 하고 난 다음에 포스트를 하는 것도 고려해봤고 뭐 서지컬 익스트루전이나 규정적 익스트루전도 고려해봤지만 역시 이미디엇 임플란트가 가장 낫겠다라는 판단 하에 임플란트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소 마취 후에 판막을 거상을 해서 내부의 환경을 일단 제가 먼저 확인을 했고요. 발치를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는 그 고정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12mm짜리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에이피컬 쪽에서 고정을 좀 얻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제가 고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버컬로 갔죠. 보시기 네. 어떠신가요? 뭐 보철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크류를 갖다가 마치 접근할 수 있게 쉬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철물이 이루어지기 보통 보철과 의사들은 원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정에 신경 쓰다 보면 이렇게 시멘 타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가 그럼 여기서 좀 개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한 몇 미리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기준점으로 식립을 했으면 스크류 타입 하기에 좀 좋았을까요? 사실 스크류 타입으로 했을 때 이 발치와 기준으로 상방부는 발치와 기준 내에 있는 게 좋고요. 하반부를 갖다 좀 움직여서 에이피컬 부분을 갖다가 버칼 쪽으로 조금만 옮겨졌다고 한다면 이 상태는 스크류 타입으로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억지로 스크류 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플랫폼 부위를 갖다 너무 팔라탈 쪽으로 움직였을 때 그때는 물론 스크류 타입으로 가능하지만 환자분이 치아가 팔라탈 쪽으로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불편한 감을 호소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이 플랫폼이 팔라탈로 오는 것보다는 패스 자체가 이 팔라탈로 나오는 패스가 더 중요하다. 네, 그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 약간의 그런 부분을 포기하고 얻은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니만큼 어쨌건 이 넌 서브머지드 힐링을 하기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갭 부분이 원래 점핑 디스턴스라 그래서 이 부분이 스스로 찬다 뭐 안 찬다 논쟁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채워주는 것이 롱텀에서 협측의 골 흡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흡수가 좀 더디고 그리고 자가골과의 혼화가 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오스테온2 콜라겐을 사용을 해서 이 몰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쫀득쫀득 해가지고 패킹을 잘 시행을 했고요.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지 않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었습니다. 오스테온2 콜라겐은 멤브레인 없이 사용해도 상당히 좋은 GBR 결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수천은 파필라가 가장 중요한 매지알 쪽은 버티컬 인터널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파필라를 제가 위로 올렸고요. 이 접합이 잘 안 될 것 같은 부위는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이버팅 시켜주되 판막을 잘 단속함으로써 최대한의 마무리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힐링이 좀 버컬로 나간 것 같은데 네네. 템포러리를 형태를 만들어 주시거나 할 때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템포러리 레스토레이션을 갖다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만들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스크류 타입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미 뭐 그 템포러리를 만들 때는 스크류 타입 홀을 갖다가
레진이나 이런 걸로 메꿨다가 다시 또 뚫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만드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이널일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이 전치부 같은 심미에서 어떤 술자분들은 힐링은 아주 낮은 걸 껴가지고 소프티슈를 살짝 덮은 듯이 노출시켜서 연조직을 갖고 나중에 몰딩할 수 있게 한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네. 좀 낮게 힐링을 연결하는 건 어떨지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제가 힐링을 좀 작은 거를, 얇은 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프티슈가 좀 많이 끌어당겨지니까 나중에 몰딩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길이와 직경에 대해서 어떤 거를 더 추천해 주시는지요? 네. 사실 정답을 얘기하면 적정한 길이와 적정한 두께가 가장 좋겠죠. 이제 힐링도 회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힐링도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두꺼운 힐링을 킨다고 하더라도 힐링 길이가 길어버리면 사실 그 힐링의 그 큰 사이즈를 갖다가 구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낮은 걸 끼는 건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낮은 걸 갖다 끼게 되면 잇몸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프로비저널로 다시 만들 때 압박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좀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낮은 걸 끼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힐링 사이즈와의 그 조합이 가장 네. 일반적인 답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수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만간 백투더 수처의 영어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책으로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제가 힐링을 연결을 하고 이제 보철과를 보내드렸고요. 스티치아웃 때 요런 상태로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돼가지고요. 이게 힐링을 풀러내고 연결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신 건가요? 이것은 이제 그 의치에 쓰이는 인공치를 다듬어서 양옆에 치아를 레진을 이용해서 본딩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살짝 이 팔레탈 쪽을 보니까 힐링이 이제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요 힐링 사이즈 때문에 그 치아가 좀 얇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고정이 좀 어려워진다거나 그런 애로사항은 발생하진 않나요? 힐링 사이즈가 너무 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그 인공치 자체가 레진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조정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특히 그 진지바와 맞닿는 부분을 갖다가 두껍게 이렇게 맞닿게 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능한 원래 있는 그 사이즈로 하게 되면 그 치아를 그 바이트를 하다가 닿아서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쉘처럼 만들어서 저는 붙입니다. 뭐 여성분들 손톱에 붙이는 거의 그 정도 느낌으로 네네. 고정을 시켜. 그럼 일단은 전혀 컨택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전혀 만드시는군요. 컨택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뒤에 이 보철과에서 찍어가지고 저한테 주신 사진이신데, 상당히 저는 이제 치유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치유를 기다리신 이유가 딱히 있으신가요? 일단은 진지바 형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펌한 그런 진지바 형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유독 더 늦어졌는데요. 원래 환자분들 약속 잡으면은 멀리선 잘 오시는데 옆에 있으면서도 바빠서 못 오는 경우. 저희들도 그렇지만 네. 어디 아프면 병원 가기 힘들지 아, 않습니까? 네. 시간 내기 참 힘들더라고요. 네네네. 네. 같은 건물에 있는데도 못 올라왔군요, 학생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뭐 저희 입장에서야 치유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전하니까요. 뭐 보시면은 버칼 쪽 컨투어도 아주 잘 유지가 되는 것도 보이고 해서 아주 상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학부 시절에 보철과 수업 들을 때 봤던 건데, 이게 이제 쉐이드를 맞추는 과정인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치아를 기준으로 쉐이드를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쉐이드를 맞추게 되면 근처의 치아들, 특히 대칭이 되는 치아들을 갖다가 쉐이드 기준으로 잡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번 같은 경우는 레진이 위에 올라가 있어서 사실은 쉐이드를 맞추기에 조금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엑스레이 보니까 엔도 치료가 조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A2, A3 중에 어떤 쉐이드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서비칼 쪽엔 A3 정도를 갖다 골랐고요. 그 다음에 중간 미드 사이즈는 A2, 그 다음에 인사이절 부분에는 트랜스 부분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다음에 그 디스탈 앵글 부위도 트랜스가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쉐이드를 갖다 선택할 때는 사실은 치아를 갖다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아, 예, 네네. 보통 골라야 그렇죠. 되는데 이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분적으로 레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젖어 있다고 해도 금방 또 말라버리는 네네. 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약 요렇게 하시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경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파이널 본을 뜨는 네.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네. 임프레션 코핑이라는 거죠? 네, 임프레션 콤핑이고요. 이 경우는 조금 다르게 인디비주얼하게 임프레션 콤핑을 변형시켜서 임프레션을 뜨는 케이스. 그 안에 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뭐 혹시 뭐 레진으로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템포러리가 단순히 템포러리가 아니라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전치부에는 그런데요. 어느 정도 밑부분에서 눌러졌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템포러리의 그 진지바 아래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템포러리 레스토레이션을 아날로그에 끼운 다음 그 상태에서 퍼티나 아니면은 그 바이트 매트리얼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갖다 복제한 다음에 그 아날로그에 다시 또 코핑을 집어넣고 그 사이에다가 레진을 집어넣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밑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밑부분을 그대로 재현한 복사를 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보철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만 하다 보니까 보철 과정은 보기만 해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 수술이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임프레션 코핑을 빼서 그대로 인기를 한 거고 네네. 여기다 이제 스톤을 부으면 이제 그 아랫부분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진지바에 눌리는 정도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 임프레션 코핑 주변에는 그런 그 플렉서블한 그런 소프트 레진을 이용하고 실리콘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스톤을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널 크라운을 이제 제작을 의뢰를 했고, 요거는 이제 어버트먼트인데 이 아마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어버트먼트로 보이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티타늄 밀링에서 만든 커스텀 어버트먼트입니다. 네.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밑에 있는 그 진지바 부분을 재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면 링크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링크 시스템이라고 밑에는 티타늄이고 위에는 그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갖다 그 접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베이스 부분이 좀 많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가능한 밑에 있는 걸 그대로 재현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안 쓰고 처음에는 티타늄 어버트먼트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보냈던 크라운이 돌아온 것 같은데 두 개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두 개씩 크라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나요? 사실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학생이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실험적인 그런 것도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학생의 동의는 받았고요. 네. 그래서 밑에 부분이 지르코니아 오버트먼트가 아니라 티타늄 오버트먼트였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이제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이따 보시면 아시면 굉장히 딥바이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풀 지르코니아를 갖다 사용해서 크라운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지금 덴트리움에서 나오는 하이샤인과 샤인을 이용해 가지고 풀 컨투어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왼쪽 오른쪽에 이제 각각 샤인과 하이샤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고 가장 최선의 크라운을 네네. 해주시려고 한 거군요. 네. 그 사이에 근데 제가 보니까 갑자기 타이타늄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맞나요?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색깔이 이제 약간 금색으로 바뀌었죠. 네.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요 과정은 이제 아노다이징이라는 과정인데요. 티타늄은 겉에 금속 색깔이기 때문에 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빛을 갖다 조금이라도 차단해보고자 이제 겉에 부분을 갖다가 산화 처리를 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금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어바웃먼트를 맞춰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색깔로 변하는 그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심미적인 이유로 이렇게 아로다이징을 네. 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처리하고 이제 크라운을 이제 세팅을 했는데 네. 일단은 파필라 부분이 조금 네네. 블랙 트라이앵글 비슷하게 좀 생긴 부분과 매지알 그 라인 앵글 쪽에 약간의 리세션이 보이는데 네. 이 부분이 나중에 좀 변화가 생기면서 차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더 로스가 되거나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일단은 요 경우도 그렇지만 좀 만족스럽지 못하는 저는 이제 파이널을 진행은 하지 않고 템포럴 상태에서 진행을 좀 봅니다. 근데 처음에 어바웃먼트를 갖다가 넣었을 때 당시에는 그 파필라가 어느 정도 차일지 그건 사실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파이널 보철물이 나왔을 때 사실은 요 부분을 밑에 진지바 밑에 쪽에서 밀어주는 네네. 그런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보철물의 컨택이 어느 부분까지 내려왔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템포러리 세팅을 한 다음에 좀 지켜보는 그런 어떤 과정이 유예 기간을 필요합니다. 조금 예, 예. 가지시는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한 달의 그 시간을 가지신 것 같은데 네네. 그 한 달 뒤에 사실은 많은 부분이 해소는 안 됐는데 네. 그 한 달 뒤 그리고 며칠 뒤에 갑자기 어바웃먼트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네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은 전에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네. 그 쉐이드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밝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했던 그런 트랜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재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풀 질코니아라는 걸 생각해서 조금 어둡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약간 화이트한 그런 느낌이 좀 났고 또 한 가지는 밑에 부분이 하방이 좀 그 밀리는 것이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심리적인 거랑 여러 가지 밑에 쪽에서 더 넓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링크 어바웃먼트를 갖다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A2, A3 두 가지만 보셨는데 이번에는 이 쉐이드가 4개나 나온 이유가 뭐 특별하게 더 있을까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미적인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요.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든 게 아니라 지르코니아 코핑 위에다가 일반 포세인을 에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색구에는 훨씬 더 정확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색깔을 좀 교수님 이렇게 노력한 걸 학생이 알고 있는지 참. 야,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셨고요. 요거는 이제 어버트먼트랑 임플란트 체결 상태를 보는 사진인 것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르코니아 어바웃먼트는 하방부, 그러니까 플랫폼이랑 연결되는 부위가 일반적으로 그 티타늄 커스텀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진지바가 사실 저항감이 좀 더 셉니다. 네. 그래서 사실 체결해보고 이게 정말 제대로 들어가는지 애매모호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위쪽에 굉장히 하얀 부분 같은 경우는 지르코니아고요. 밑에 있는 링크 부분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럼 덜 들어가면은 그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 플랫폼과의 갭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나사선이 정말 보이듯이 그렇게 90도로 찍으셔야지 구별이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실한 체결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달 뒤에 또 쉐이드를 또 찍으셨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과정인가요? 좀 더 완벽하게 좀 구현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템포럴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써서 진지바가 좀 안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은 반대쪽 그 11번 치아가 뒷살 쪽에 굉장히 레진이 좀 많기 때문에 트랜스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쪽은 트랜스한 부분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앵글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서 저걸 갖다 조정하면서 쉐이드를 갖다가 조금 스테인을 갖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3개월 뒤에 최종 파이널로 이렇게 사진 기록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파필라도 완벽하게 필링이 됐고요. 그 대칭도 아주 이상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아주 심미적으로 예쁜 크라운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만족하나요? 학생은 사실은 요거 스테인 하기 전에도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같이 색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는 친구도 아니고 단순히 파필라가 찼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만족하는 그런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학생은 플라 컨트롤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꾸준히 치석이 지금 플라가 끼는 부분이 보여서 나중에 만나면 양치질 열심히 하라고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약 식립 후에 한 1년 정도 뒤에 방사선 소견이고요. 슈퍼라인 임플란트 상방으로 약간의 골이 좀 타고 올라온 듯한 양상과 함께 안정적인 본 레벨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네. 외견상으로도 학생이 아주 심미적으로 행복한 스마일을 지으면서 지금도 아주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디엇 발치 후 즉시 식립 그리고 최종 보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이러한 케이스에서 저희 보시는 많은 원장님들이 주의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꼭 이런 것만은 지켜야 된다 이런 것 좀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케이스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세멘 타입으로 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세멘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딥바이트였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엔 풀 질코니아 크라운을 갖다가 계획을 했던 것도 이 그 딥바이트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디까지 포슬린 에딩 가능할까? 이게 이제 사실 두 가지가 제일 큰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진지바가 펌하게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레진 세멘을 한 다음에 슈퍼포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충분히 제거가 가능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굳기 전에 약간 꾸덕꾸덕할 때 슈퍼포스를 이용해서 좀 제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딥바이트 할 경우에 이제 그 하악을 갖다가 전동 운동을 했을 때 가이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르코니아 코핑을 할 때 사실 지금 겉에 이제 라비알 부분은 포슬린으로 되어 있지만 안쪽에 있는 그 싱글룸부터 그 팔라탈 있는 부분까지는 다 지르코니아로 발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밀었을 때 가이드가 되는 부분, 옆에 치아가 도움받지 않고 그 치아만 좀 닿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는 지르코니아로 최대한 커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케이스들이 있으면은 같이 이런 식으로 콜라보와 협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깨닫는 부분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